안녕하세요. 저는 시월드를 제대로 경험한 한 여성입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을 짧고 굵게 한 편이지만 정말 제 인생에서 통으로 빼놓을 수 있으면 빼놓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순간들일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이 결혼 때문에, 아니 정확히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 되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처음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학교 CC였어요. 제가 입학을 했을 당시 그는 과대표를 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학생회장까지 맡아 리더십 있고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리고 제가 2학년 때 그가 학생회장으로 있는 학생회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면서 감정이 생겨 애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CC 커플로도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둘이서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는 취업 준비도 서로 같이 하면서 졸업한 해에 나란히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혼까지 했어요. 집이나 혼수는 큰 트러블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구하고 나서 바로 독립을 했는데, 그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 돌리고 쓰던 가구들도 몇 개 바꿔야 할 것들만 바꾸고 들어가 살면 되어서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았죠. 결혼 생활을 나름 순탄하게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연애 때만큼이나 재미있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오래 사귀면서 서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크게 부딪히는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1년 정도를 잘 알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저희들은 처음으로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독립해서 둘이서만 살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이나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었지만 직장과도 거리가 좀 있었고, 어쨌든 따로 사는 걸로 양쪽의 허락을 다 맡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두고 바람을 피우셨고, 그걸 아신 시아버지는 그대로 이혼을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두 분이 연애를 할 때부터 바람을 수시로 피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 문제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참아주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 늙어서까지 그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시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듯 했어요. 게다가 위자료도 하나도 주시지 않고 살던 집까지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 결국에는 빈손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셨죠. 그때 저희 집에 오셔서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예,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니? 내가 일찍 결혼한 게 한이 돼서 몇 번 좀 다른 사람 만나봤어.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어? 내가 진짜 서러워서 정말.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혼당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에서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태도를 보며 속으로 황당했지만 차마 시어머니 앞에서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시어머니는 그날 저희에게 더 황당한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이혼당하고 진짜 어디라도 훌쩍 떠나버리고 싶지만 갈 데가 없어. 평생을 네 아버지만 보고서 살았는데 갈 곳이 어디 있겠니?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 너네 집에서 좀 살자.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왜? 너도 나랑 같이 사는 게 싫으니? 지금 위자료도 한 푼도 못 받고 내쫓겼는데 내가 집 구할 돈이 어딨어. 게다가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 집에 오셔도 어머니 외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저희 둘 다 맞벌이라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데 어머니 저희 집에 계셔도 똑같으세요. 그러지 말고 근처에 집을 하나 구해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지내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차마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소리는 못하고 빙빙 돌려 집까지 구해줄 작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상의하기 전이었지만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건 걱정하지 마. 나 혼자서도 잘 있어.
정 심심하면 친구들 불러다가 잠깐씩 놀면 되지 뭐. 집 구할 것도 없어. 차라리 그 돈으로 나 생활비나 줘라. 저는 점점 더 황당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진 그날부터 저희 집에 들어오셨고, 그 뒤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해봤지만 절대로 나가기 싫다는 시어머니를 차마 내쫓을 수 없어 저희는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같이 사는 시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개념이 없어도 정말 너무 없었어요. 일단 저희 부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누가 봐도 한량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시아버지가 여태까지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하셨어요. 일단 어머니는 청소를 할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누가 집을 치웠나 여쭤봤더니 시아버지가 다 치우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가 봤을 때도 이분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았어요. 회직 이후에도 쉬지 않고 경비 일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버셨을 만큼 성실하게 사셨죠. 그러니 집에서도 열심히 쓸고 닦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결혼 때 그 버릇 그대로를 저희 집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더 열받는 부분은 그것 말고도 수두룩했어요. 어머니는 절대로 음식을 차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힘들게 퇴근해서 들어오고 나면 그제서야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얘, 들어왔으면 밥 좀 차려라 얼른. 배고파서 혼났다 아주." 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한마디를 끝으로 소파 붙박이가 되어 누워서 TV만 주구장창 틀어놓으셨어요. 게다가 트로트 나오는 프로그램을 어찌나 좋아하던지 맨날 보고 또 보고 돌려보면서 집안을 시끄럽게 하셨죠. 저는 참다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집에 머무시는 동안 저희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설거지 한번 안 하시고 청소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손님처럼 지내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저희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좀 편하게라도 쉴 수 있게 TV 소리라도 낮춰주시고 식사도 웬만큼 혼자서 해결하실 수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는 집에 오면 또 일해야 하는 거 저 이제는 못하겠어요." "어머, 야,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못됐니? 시어머니한테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어쩜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길래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 제가 도대체 여기에서 그럼 얼마나 더 참아드려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무슨 짓 하고 지내시는지 다 말해 볼까요?" 사실 시어머니의 만행은 단순히 청소를 안 하고 밥을 안 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심각한 어머니의 행실은 따로 있었어요. 내가 뭘 어쨌는데. 어머니, 이 집에 자꾸 남자 데리고 오시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저희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 저 알고 있지만 진짜 꾹 참았어요. 어머니 사생활 모른 척 해드리려고 했다고요. 제 남편이 신지도 않는 모르는 양말이 제 침대 밑에서 나오는 거 한두 번 본 줄 아세요? 게다가 어머니 제 옷이랑 화장대에도 손대시잖아요. 이래도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참아드린 어머니의 만행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체구가 작은 편이셨기 때문에 제 옷도 충분히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제 옷에 손을 대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러한 어머니의 만행들을 알게 될 때마다 정말 더러워서 다 까발리고 내쫓고 싶었지만 남편과의 평화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제가 방 청소 한 번 더 하고 옷이야 새로 사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봐드릴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다 싸질러 버렸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크게 당황하시며 말까지 더듬으셨습니다. 아니 넌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말을 하지. 너희 방이야 뭐 내 방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좀 빌렸으면 안 된다니? 옷도 그렇고 말이야. 뭘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고 있었대? 고깝게 생각한 게 아니라 솔직히 정말 싫었는데요. 남편 봐서 참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안 참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집에 남자 데리고 오지 마시고 제 물건에도 함부로 손대지 말아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한 뒤 그날부터는 아예 안방문을 잠그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요. 그 뒤로 어머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깨달으셨는지 제 물건에도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제 눈치를 살살 보시며 청소도 하기 시작하셨고 음식도 차릴 때 옆에서 조금씩 거들어 주셨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어머니의 태도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싸늘하게 대했던 것들을 조금씩 풀어 어머니에게 다시 그전처럼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시누이의 일이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신발이 현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싶어 얼른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시누이가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옆에는 큰 짐가방이 놓여 있는 걸 보니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 얼른 시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왜 울고 계세요? 언니, 말도 없이 와서 미안해요. 그리고 좀만 더 미안한 짓 좀 할게요. 저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상황 되는 대로 집 알아보고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요. 아니, 무슨 일이시길래 그러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아, 저 그이랑 이혼했어요. 어머, 이혼이요? 갑자기 그게 무슨... 그냥 좀 그럴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저 집 구하는 동안만 좀 여기서 지낼게요. 죄송해요. 오빠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저는 차마 이혼하고 왔다는 시누이에게 당장 나가라고 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집 구할 때까지 며칠만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집을 알아보겠다고 한 시누이는 집 밖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가씨, 집은 안 알아보세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도 다 찾아지던데요? 아니, 인터넷으로 찾을 수는 있어도 눈으로 직접 봐야 알죠. 걱정 마세요. 알아서 보고 있으니까. 시누이는 정말 알아볼 생각이 맞는 건지 헷갈릴 만큼 천하태평이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랑 하루 종일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웃고 떠들기만 했어요. 저는 이대로 시누이까지 얹혀 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더 큰 상황으로 다가와 버렸죠. 예, 좀 앉아봐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신데요? 있잖니. 너 우리한테 생활비 좀 줘라. 네? 생활비요? 게다가 우리라뇨? 그래, 생활비. 우리면 나랑 내 딸 말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다 알아들었어요.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생활비를 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셔야 하는 건 어머니 쪽 아니세요? 저희 집에서 놀고 먹고 자기만 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생활비가 더 필요하신 건데요? 누가 공짜로 달래? 우리가 청소도 하고 밥도 차리고 살림 좀 돌봐줄 테니까 너는 돈 좀 줘봐. 너도 우리가 빨리 나가길 바라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뭐 밖에서 일을 해봤어야 하지.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어머니의 말에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되겠어요. 저 지금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생활비만 해도 장난 아니에요. 어머니가 쓰시는 물세, 전기세, 식비 다 저희가 대고 있잖아요. 게다가 어머니 청소도 못 하시면서 무슨 청소며 밥이며 살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돼요. 언니, 말이 너무 지나치다. 제가 엄마 도와서 같이 할 거예요. 저 이래봬도 결혼 5년 차라고요. 언니보다도 일찍 결혼해서 여태 살았는데 살림 잘해요 저. 아가씨는 나가신다면서요. 집 알아보고 나가신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무슨 살림이에요. 괜찮아요.
이참에 그럼 아예 어머니 모시고 두 분이서 집 구해서 나가시면 되겠네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저는 좀 무례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들이 먼저 저에게 상식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완강하게 말을 하니 이 둘은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언니, 진짜 치사하다. 제가 이 집에서 사는 게 그렇게 싫어요? 어쩜 그렇게 치사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 엄마한테 나가라뇨. 나도 아니고 자식이 그게 할 말이에요? 그럼 아가씨는 왜 자식이 돼서 어머니 모시고 나가라는 말에 흥분을 하고 그러세요?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었으면 알겠다고 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저는 두 분 모실 만큼 모셨다고 생각해요. 아가씨도 이 집에 들어와서 바닥을 쓸길 했어요. 밥 차리는데 옆에서 그릇을 한번 놔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머니랑 수다만 떨고 계시는 거. 저 이제 보기 싫네요. 빨리 집 구해서 나가주세요. 저는 누가 옆에서 보면 심하다고 할 만큼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 둘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참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 편이 되어주었던 남편과도 이 문제로 언성을 높이고 둘이서 싸우게 되다 보니 그냥 제가 참고 제 선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저랑만 싸우셨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지겨워서 더는 못해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말도 안 되는 욕으로 또 사람 열받게 하는 이 두 모녀에게 제대로 싸질러 버렸습니다. 아예 나가라고요. 아, 진짜 어이없어서. 기다려요. 조만간 나갈 테니까. 지금 집 알아보고 있다고요. 시누이는 할 말이 없었는지 나가겠다고 소리를 빽 지르고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 하는 싸움에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남편에게도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 했지만 어차피 이건 저와 시월드의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선에서 알아서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또 한 번 제 마음에 참을 인자를 새기며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는 딱 하나 취미가 있었어요. 결혼 후 시월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죠. 바로 명품 가방과 구두를 모으는 거였는데요. 평소에는 돈을 아끼고 아끼다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신상이 나오면 하나씩 사서 모으곤 했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왜 그렇게 가방이랑 구두를 모으냐며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했었지만 저의 유일한 취미였는데다 시월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 여기에서 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로는 본인이 먼저 제가 평소에 예쁘다고 했던 것을 열심히 찾아내 사다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들이었죠. 저는 가방과 구두는 일부러 안방에다가 가져다 놓고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구두는 현관에 두었지만 시어머니가 제 물건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안 이후로는 안방 장롱 한쪽에 따로 놓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안방문을 잠그고 다녔고요. 어머니와 대판 싸운 뒤 문을 잠그기 전에는 솔직히 가방도 몇 번 쓰시는 듯 했지만 그때는 치사해지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구두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신지 못하신 듯 했고요. 하지만 문을 잠그고 다니는 이후로는 전부 다 제 안방에다가 놓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제 가방 하나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곧바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장롱에 넣어두었던 내 가방 꺼낸 적 있어? 아니, 내가 당신 가방 뭐가 필요하다고. 당연히 꺼낸 적 없지. 그래? 아, 그럼 가방 하나가 어딜 간 거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머니나 동생한테 물어봐. 물어봤어? 아니, 근데 내가 맨날 문을 잠그고 다니는데 손댈 리가 없잖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나 봐봐.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말대로 제 가방에 대해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석연치 않게 둘이서 눈빛을 주고받더니 신우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웬 가방? 본 적 없는데. 어머니는요? 네 가방은 나도 본 적 없지. 네가 문을 얼마나 열심히 잠그고 다니는지 다 아는데 본 적 없다. 이 둘은 그렇게 말하더니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뭔가 석연치 않게 느껴졌지만 일단은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칠 뒤 이번에는 구두가 사라진 게 보였습니다. 가방도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온 장롱을 다 뒤지고 난리를 피웠는데도 찾아지지 않아 속상해하고 있던 터였는데 구두까지 사라지니 이번에는 정말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둘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단 안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어요. 제가 문을 잠그고 다니기 때문에 이 둘이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미친 듯이 의심이 가서 바로 실행을 해보았죠. 그리고는 매일매일 퇴근 후 모두가 잠들었을 때 혼자서 카메라를 돌려보았고 저는 며칠 뒤 경악스러운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도저히 그 시간에는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따라서 들어왔죠. 그 셋은 익숙하다는 듯이 저의 가방과 구두가 들어가 있는 장롱 앞에 다다랐고 이내 시누이가 장롱을 열어 안쪽에 있는 가방 하나를 가지고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남편이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이 셋은 왜 내 가방을 훔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 현장을 보고는 둔치로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가방을 사다 주기까지 했던 그가 벌인 일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그 영상을 저장을 해놓고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본인의 어머니와 동생을 의심한다는 게 남편에게 미안해 일부러 제 선에서 끝내기 위해서 카메라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던 건데 오히려 그게 진짜 진범을 잡아내는데 큰 공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는 한데 모아 따져 물었습니다. 제 딴에는 마지막으로 준 기회였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요. 어머니, 아가씨, 당장 말씀하세요. 제 가방에 손대셨죠? 제 구두에도요. 무슨 소리니? 모른다고 했잖아. 웃기지 마세요. 내가 모를 줄 알고? 어디서 거지 같은 딸내미 데리고 와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게 만들어요. 두 모녀가 똑같아서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지금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진짜? 아니면 어쩌려고 그렇게 질러대요 질러대길.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와야지 이 뻔뻔아. 평생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저는 그대로 그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영상을 보았고 남편이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쭉 봤어요. 그걸 본 셋은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어 시퍼렇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래도 아니라고 할래? 나는 기회 줬어. 당신도 설명 잘해야 할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이 셋은 누구 할 것 없이 저에게 설명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제치고 저의 남편이 사정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여보, 내가 설명할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동생이 얘가 사고를 좀 쳤어. 얘가 다른 사람을 좀 만났는데 그게 사기꾼이었더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이 2천만 원 정도 된다는데 그거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된다는데 오빠로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줬어. 뭐? 바람나서 이혼 소송 당했다고? 알만하다, 알만해. 그리고 내가 왜 당신 동생 대출비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당신도 왜 내 허락 없이 내 물건에 손을 대는 거야? 지금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뿐인데 언젠가 꼬리가 잡힐 줄 몰랐어? 알고 있었어. 그리고 조만간 당신한테 사실대로 말하려고 그랬어. 어차피 당신 저 가방들 잘 사용하지도 않잖아. 가족이라는 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 테니까 이제 당신도 그만 기분 풀어. 가족 좋아하시네. 이거는 범죄야, 범죄. 남의 물건 훔쳐서 다른 곳에서 판 중죄라고. 그리고 당신 가족이 사고 쳤으면 당신이 해결해야지.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 건데? 당신이 대출받아서 도와줬으면 됐잖아.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 난 당신이 우리 가족이니까 잘 사용하지도 않는 가방들 팔아도 당신이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 그리고 뭐하러 대출받아. 이자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이자 내기 아까워서 제 물건을 훔쳤다는 말에 전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이걸로 인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은커녕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고 순간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해. 이혼하자고. 미안하다고 사정을 해도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난 그런 남자 데리고 평생 데리고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그리고 당신한테 딸린 저 시무하고 시누이 데리고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눈도 마주치기 싫으니까. 저는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내가 왜 남편 때문에 이 둘을 참아주었나 한심하고 비참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누이가 정말 개념 없이 나오더라고요. 야, 치사해서 진짜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도 네 눈치 보면서 사느라 힘들었어. 우리 오빠가 네 욕을 얼마나 해댔는지 알아? 여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기가 세면 남자가 찍소리도 못하냐고. 이혼해 우리 오빠랑. 그리고 그거 위자료라고 쳐. 우리도 못 돌려주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는 시누이의 태도가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래서는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 다른 방안을 찾기로 했어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대로 당할 수 있도록 당일에는 그 자리를 피해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밖에서 모든 복수의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족 간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는 시 매부의 번호를 저장해 두었어요. 그래서 시 매부에게 전화를 해 시누이가 바람피고 사기당해서 이혼 소송 중인 거 들었다면서 그 도둑년 우리 집에 있으니 당장 잡아가라고 연락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매부는 설마 거기에 있을 줄 몰랐다면서 당장 오겠다고 했고 저녁 8시쯤에 저희 집에 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이미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매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신우에게 가서 웃으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했어요. 저기 나 지금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가서 아가씨가 문 좀 열어주고 와요. 아마 반가운 손님이 오셨을 거예요. 네? 반가운 손님이라뇨? 이 시간에 누가 온다고 자기가 나가면 될 것이지 왜 시키고 지랄이야. 라고 하며 씩씩거리며 문을 열러 갔어요. 하지만 곧이어 시누이 똥 씹은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누이는 문을 열기 전 인터폰으로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매부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걸 본 시누이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어떡해. 저 인간 여기까지 따라오고 난리야. 언니가 말했어요? 나 여기 있는 거 언니가 말했냐고요. 네, 아직 이혼 소송 중이면 아직까지 가족 아닌가요? 가족끼리면 서로 도와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매부가 아가씨를 애타게 찾길래 여기 있다고 알려줬는데요. 뭐요?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선 절대 문 열어주지 마요. 알았어요? 그렇게 제 손을 잡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럴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시누이를 뿌리치고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들어온 매부는 제게 잠깐 인사를 하더니 곧바로 시누이에게 가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소파에 던져버리고 뺨을 때리고 아주 개잡듯 패버리더군요. 알고 보니 시누이는 바람난 남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매부에게 큰 곤욕을 치를까봐 이혼 소송만 준비하고 저희 집으로 피신을 한 거였습니다. 매부는 그래서 시누이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저희 집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의 울분을 다 토해내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을 죄에 대한 벌을 준 매부는 다시는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돈도 꼭 갚으라고 하면서 받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닐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매부가 한바탕 쓸고 나가니 시누이와 옆에서 말렸던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시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병원에 간 사이 이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시누이와 시모 모든 짐들을 현관 밖으로 내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캐리어 위에 20만 원을 올려놓았어요. 혹시라도 수중에 돈이 없을까봐 며칠 모텔에서 쉬면서 지낼 곳을 알아보라고 말이죠. 그러자 병원에서 돌아온 그 둘은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문을 열라느니 가만히 안 두겠다느니 자기 아들한테 다 잃을 거라면서 이년저년 욕을 하면서 현관문을 때리고 부수려고 하더군요. 아직 회사에서 볼 일이 있어 퇴근 안 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상황을 얘기했고 만약에 시누이와 시모를 집안으로 들일 즉시 당장 내일 이혼 신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시누이와 시모를 다른 곳으로 오라고 부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낼 거처를 마련해두고 집에 온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우리 집 식구들만 내가 생각한 것 같아. 다시는 이 집에 못 오게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뭔데? 당신도 알다시피 엄마랑 동생 돈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 작은 투룸이라도 구해주게. 우리 대출 조금 받아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드리자. 이것만 당신이 허락해주면 다시는 도와달라는 부탁 안 할게. 두 사람이 잘못을 크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내 가족. 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출이자 내기 싫어서 제 가방을 함부로 손댔던 사람이 자기 가족들 집 구해주자며 대출을 하자고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니 얼마나 가족을 생각하면 저럴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은 평소에 정말 제게 잘했고 시모와 시누이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번에 가방 사건 말고는 크게 제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만 구해주면 다시는 제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구해주더라도 제 명의로 하면 언젠가는 전세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둘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요즘 들어 자주 들기도 하고요. 시누이와 시모는 남편이 시켰는지 몰라도 제게 연락이 와서는 그동안 너무 신세를 많이 졌고 못해줘서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전해왔습니다. 물론 진심이 아니겠죠. 지금 이 힘든 고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제게 입바른 소리를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모텔 생활하는 두 사람을 보면 안타깝기도 아직도 화가 나기도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 착잡하네요. 남편을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고 그 두 사람들 행동을 생각하면 어디서 살든 말든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은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네요. 제가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질 것만 같고 그러다 정말 이혼이라도 할 것 같거든요. 정말 며칠을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네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명한 조언들 해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잘 생각해보고 싶네요. 다들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